수리물리의 9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잠깐만 리뷰를 하면 3차원 좌표계 중에서 카티시안 말고요. XYZ 좌표계 말고 구부러져 있는 좌표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가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구좌표계랑 또 하나가 이제 원통 좌표계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가 있는데, 이거 분석은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이 좌표계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길이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걸 잘 보시고요. 이제 원점으로부터 거리랑 두 개의 각도, 경도 위도에 해당하는 두 개의 각도로 구분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는 좀 더 간단해서 극좌표계에다가 Z축이 하나 붙은 그런 형태니까 그림을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도 그렇고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도 그렇고 앞에 어떤 팩터들이 붙죠. 볼륨, 우리가 최적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여기 R이라는 팩터가 붙었고,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면적 구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같으면은 R 제곱 사인 세타 이런 팩터가 붙는데, 그 팩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다 볼 수가 있었죠. 유도가 가능했지만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좌표계 사이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야코비안이 되겠고요. 그 야코비안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약간의 예습을 했고요. 예습인지 복습인지 일반 문제에서도 하고 그럴 텐데요. 수학에서도 하고. 기본적으로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분이 두 개 이상인 어떤 양이죠. 좀 더 엄밀한 수학적인 정의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벡터를 기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코디네이트를 쓸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사실 x, y, z 이렇게 썼지만 이것도 x, y, z가 유니크한 게 아니라 축을 이렇게 돌릴 수도 있겠죠. 이 축을 얼마든지 새로운 축을 써갖고 예를 들면은 여기 이만큼 돌아갔다고 할까? x가 이만큼 돌아가고 x 프라임, y도 이만큼 돌아가고 그다음 z도 이만큼 돌아간 새로운 축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축을 우리가 잡는 거는 상당히 임의적인 거죠. 이 경우는 방금 얘기한 것은 그냥 똑같은 x, y, z 좌표계를 잡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였고, 아예 시스템을 바꾼 게 아까 얘기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나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벡터에서 이제 흔히 벡터를 가지고 엘제브라를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2학기 때 가면은 벡터 캘큘러스를 하게 돼요. 이제 벡터를 이제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여러 가지 아주 좀 우리가 보통 펑션에서 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미분도 하게 되고요. 커리니 다이버전스니 그런 걸 배우게 될 텐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스칼라 곱이라는 게 있고 스칼라 프로덕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프로덕트라는 게 있는데, 스칼라 프로덕트는 두 벡터를 하면 A하고 B라는 벡터가 있는데 두 벡터를 스칼라 프로덕트 한다는 얘기는 크기를 곱해주고 그 사이각을 곱해주는 거예요. 크기의 곱과 거기다 사이각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자, 그걸 이제 성분별로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성분끼리 곱하는 게 된다는 걸 유도할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이 유닛 벡터를 사용을 해서 유닛 벡터들 사이에 스칼라 프로덕트가 0도 아니면 90도니까
0 아니면 1이 돼서 같은 것끼리 스칼라 프로덕트라면 1이 되고 다른 것끼리 스칼라 프로덕트라면 0이 되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을 한 거고요. 자, 벡터 프로덕트의 경우는 역시 이번에는 이제 기호를 이렇게 곱하기를 쓰고요. 사실 실제로는 약간 두껍게 쓰는데 그냥 곱하기보다 사실 좀 두껍게 쓰죠. 좀 두껍게 쓰고 이 경우는 벡터 곱을 하면 벡터가 돼요. 아까 스칼라 프로덕트에서는 벡터 두 개를 곱하면 스칼라가 됐는데 스칼라라고 하는 건 그냥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뜻을 모른다면 그냥 이 벡터 프로덕트는 벡터 프로덕트 하고 나면 그 크기가 이번에는 사인 세타가 붙고요. 각각의 크기의 곱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게 되고요. 방향은 이거에 A, B에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줬을 때 네 손가락으로 엄지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 이거를 우리가 벡터 C의 방향으로 우리가 정합니다.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컬이라고 읽어요. 컬은 여기 컬은 나중에 미분할 때 나오는 거 죄송합니다. 크로스라고 읽죠. 크로스라고 읽죠. 크로스 X자 표시 크로스라고 하는 거죠. 스칼라 프로덕트의 경우에는 이거는 dot라고 A.B라고 부르고 말 그대로 그냥 dot니까 dot이라고 부르는. 자,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잠깐 안 한 것 중에 유닛 벡터 세 개를 가지고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는 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x, y, z 축의 유닛 벡터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이. 자, 그러면 여기서 i하고 크로스 i를 하면은 이 정의에 의해서 사입각이 0도잖아요. 같은 것끼리 그래서 스칼라 프로덕트를 벡터 프로덕트를 하면 전부 0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i하고 크로스 j를 하면은 그림을 잘 봐요. 이제 그림을 조금 크게 봅시다. 자, 그림을 잘 보면 i하고 j하고 크로스를 하면 이쪽 방향이잖아요. 자, 감싸주면은 크기는 1이고 자, 이거는 크기가 각각 전부 1이죠. i하고 j하고 크기가 다 1이니까 그러니까 크기 1이니까 이거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입각은 90도니까 역시 사인 세타 사인 2분의 8은 1이고 방향만 정하면 됩니다. 방향이 k가 되죠. 아까의 정의에 따르면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j하고 크로스 k를 하면은 i가 되고요. k하고 크로스 i를 하면은 j가 됩니다. 따져보면 알겠지만 자, 그 다음에 방향을 반대로 하면 이게 j 크로스 그러니까 j 크로스 i는 서로 방향이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방향이 반대가 되죠. 이쪽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하면은 이걸 네 손가락으로 감싸주면 엄지 손가락 아래 방향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j 크로스 i 그 다음에 k 크로스 j는 마이너스 i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i 크로스 k는 마이너스 j가 될 것이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릴레이션이고요. 관계식이고요. 애플리케이션은 나중에 우리가 천천히 하면 될 건데 트리플 프로덕터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 이제 야코비안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 지난 시간에 하다 말았는데, 그 2차원만 이제 생각을 하면, 그 이제 XY 코디네이트에서 시작을 합시다. XY 코디네이트 시작을 하면 그 dx dy가 이제 바로 면적이 되죠. 이걸 이제 면적분을 한다고 하면 이 dx dy를 적분을 하면 되는데, 내가 이미에 뭐 s하고 t라는 코디네이트를 썼어요. 그게 이제 뭐 여기서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게 s 그러니까 이게 t축이죠, 사실은. 이게 s가 컨스탄트인 그런 라인들이고요. s가 컨스탄트 라인들이고, 그러니까 이쪽이 s축인 거죠. 그 다음에 얘들은 t가 컨스탄트인 라인들이에요. t가 일정한 라인들. 자, 그럼 이때 이제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 면적이 이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보인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만 우리가 일단 쓰면, DA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 앞에 붙는 팩터가 바로 야코비안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걸 야코비안이라고 불러요. 야코비란 사람이 이거를 이제 저걸 했으니까, 발명을 했으니까,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번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이는지를 좀 따져봅시다. 자, 이거를 보이는 방법은 이렇게 보이면 돼요. 일단은 이걸 보이는 대신에 DA가 이거 잘못 썼구나. 정확한 거 아닌데, 요거는 사실 직교할 때만 쓰는 건데 내가 약간 잘못 썼어요. 미안한데, 이게 정확하게 쓰면 벡터로 써서 ds, 그러니까 여기 좀 사실은 크게 여기서 써도 되죠. ds라는 벡터가 있고요, dt라는 벡터가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물론 이제 ds라고 하는 거는 이쪽 방향의 벡터가 되겠죠. s가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다 다른 색으로. 자, 이게 ds고요, ds 벡터고요. 그다음에 이게 dt라고 하는 벡터예요. 이게 반드시 두 개가 수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걸 이제 보이는 건데, 증명을 해봅시다. 자, 야코비안은 이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되고요. 야코비안은 이제 xy라는 변수를 st라는 변수로 바꿀 때, 이거는 정의가 파셜 디리버티브를 행렬로 쓴 다음에 그거에 이제 이쪽 곱에서 이쪽 곱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이거 디터미넌트라고 부르는데, 행렬 용어에서는.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일단 저기 이것만 비교를 하면 이제 dx, dy가 있어요. dx라는 벡터가 있고, dy라는 벡터가 있어요. dx라는 벡터고요. 이제 벡터 노테이션을 이제 쓰겠습니다. 그 da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da는 dx 크로스 dy의 크기죠. 크기인데 이거 자체는 벡터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 da라고 하는 벡터는 면적은 요것의 직사각형의 면적이고, 크기는 요거의 면적이고, 이게 da고, 방향은 여기 지면을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두 개를 크로스하면, 이렇게 크로스하면, 그죠?
이렇게 크로스를 하니까 이 손가락을 못 보여주는 게 이게 좀 그러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물론 진짜 우리가 면적은 DA의 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DA 벡터의 크기고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dx 대신에 dx가 일종의 전미분이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dx가 이거 s하고 t의 함수고 dy도 s하고 t의 함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죠. dx는 라운드 s가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x가 변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ds 이렇게 되고, 더하기 라운드 t에 대해서 또 똑같은 게 성립을 하죠. 라운드 x에 d에 t 이렇게 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크로스에 똑같은 일을 이제 여기서 하게 되는데, 똑같은 일을 이제 y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죠. y에 대해서도 하면, 자, 이번에는 이제 x 대신에 y가 들어가면 되니까, 자, 이걸 계산을 하고요. 이제 풀어서 쓰면 이제 그 ds는 두 가지 항이 이제 네 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s는 s끼리 하는 항들이 있고 t는 t끼리 하는 항들이 있죠. 얘들은 다 0이죠. 얘들은 다 0이에요. 왜냐하면은 ds 크로스 ds가 0이기 때문에 사이각이 0도니까 sin by definition sin 벡터 곱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0이죠. 살아남는 거는 이제 나머지 s하고 t하고 요 다른 색으로 합시다. 요렇게 크로스하거나 요렇게 크로스한 놈들만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보면은, 따라서 이것이 DA가 DS 라운드 S, 그러니까 첫 번째 라운드 SX랑 여기서 이 항이랑 그다음에 이 항에 곱을 하면은 라운드 T의 Y가 나오고, 그렇죠? 이거에 DS 크로스 DT가 나오고요. 일단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X,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잠깐 얘는 성가시니까 절로 보내고, 그 다음에 라운드 S 라운드 Y 하고, 역시 이번엔 DT 크로스 DS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뭐랑 같으냐면 DT 크로스 DS는 마이너스의 DS 크로스 DT랑 같죠.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손가락을 반대로 감아주면 오른 엄지손가락이 반대 방향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공통으로 묶으면 결국은 하나로 묶고, 얘를 여기다 놓고 빼기 얘를 이쪽에 묶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통으로 ds 크로스 dt 이렇게 됐죠. 아하,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야코비안이죠. 이게 바로 야코비안. 또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쓰면은 xy의 st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면적이라고 하는 놈은 다른 게 아니라 j에다가 ds 크로스 dt를 한 다음에 이거를 크기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증명 끝.
그래서 이제 야코비안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위에서 처음에 설정한 요 별표라고 할까요? 만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좀 더 새겨보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거는 유효한데 언제 유효하냐면은 모든 좌표계에 유효한 거예요. 적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좌표계를 쓰더라도 야코비안만 알면은 이게 면적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긴 좌표계, 아무렇게나 생긴 좌표계를 우리가 뭐 그렸다 쳐봐요. 이게 설사 서로 이제 두 축 간의 직각이 아니어도 돼요. 이런 좌표계조차도 우리가 야코비안만 알면은 이거를 그 면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예를 들어봐야겠죠. 진짜 이게 우리가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구한 것과 이제 맞춰봐야 되지. 기하학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는 것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기하학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그 지오메트리가 간단해야 되죠. 예를 들면은 그 폴라 코디네이트의 경우에 우리가 DA가 dr d 세타가 아니라 r의 dr d 세타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 길이가 r d 세타가 돼가지고 자 이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뭐 이런 종류의 면적을 구하니까 물론 이거 과장돼서 이제 약간 구부러지게 그렸는데 사실 그냥 직사각형으로 봐도 되고요. 자 여기서 야코비안을 우리가 구해보면은 그 수학적으로 그 대수적으로 계산상에 여기서 야코비안은 xy하고 r 세타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냥 계산상으로. 자 일단 우리가 이 좌표 간의 관계식을 먼저 다시 한번 떠올리면은 그 여기 어떤 r 이게 xy 또는 r 세타인데 이게 xy죠. xy 좌표를 쓰면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면 r하고 이게 r이 아니지. 이 거리가 r이고 각도가 세타고. 자, 이 관계식이 우리가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세 사인 세타라는 건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자, 이거를 한번 해보면 이제 야코비안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거잖아요. 라운드 r분의 라운드 x하고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x r분의 y를 어느 걸 먼저 했던가? 그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했죠. 정의 상관은 없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y가 오고 여기는 y가 오고 여기 세타가 오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x를 r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r에 대한 1차식이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미분이니까 사인 세타 나와서 r은 그대로 남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역시 r에 대한 1차식이니까 사인 세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타에서 미분하면 r 코사인 세타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걸 빼면 되니까 r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r의 사인 세타의 제곱 다른 말로 하면 r의 코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 제곱. 삼각함수를 전혀 모르지 않으면 이 관계식은 알고 있을 거고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혹시 이걸 모르면은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고등학교 책을 다시 보고 삼각함수를 열심히 봐야 돼요. 이게 1이에요. 그래서 이건 R. 아하. 야코비안이 R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 면적은 R, dr, 자, d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야코비안. 그 여기에 비추어 봐서, 그렇죠? R이라는 그 축과 세타라는 축은 이게 보면 이쪽 방향이 R 방향이고요. 이쪽 방향이 세타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직교좌표계예요. 이쪽이 dr 방향이고 이게 d 세타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직교좌표계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자 이렇게 2차원의 경우에는 야코비안을 이제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이제 차원을 높여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얼만큼 할지 내 고민을 좀 했어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렬을 다 안 배우긴 했지만 그 3x3 행렬을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안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트리플 프로덕트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트리플 프로덕트도 물론 이제 두 종류가 있긴 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할까요? 트리플 이제 여기도 스칼라 프로덕트가 있고 벡터 프로덕트가 있어요. 근데 스칼라 프로덕트를 두 번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두 번 할 수가 없죠. 이미 한 번 해버리면 스칼라량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다시 벡터를 곱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요한 기하학적 의미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평행육면체. 그림을 잘 보면 직육면체가 아니고요. 직사각형과 평행사변형의 관계가 3차원화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직사각형은 그 사익각 선분의 사익각이 전부 직각인 거를 직사각형이라 하잖아요. 평행사변형은 그걸 그 제한 조건 풀어버린 겁니다. 다만 그 두 변끼리 쌍은 그 길이가 같은 그런 걸 우리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잘 알고 있겠죠. 그거를 이제 평행사변형 6개를 모아서 만든 거를 평행육면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좀 나 발음을 잘 모르겠는데 패럴렐레파이트라고 하는데 뭐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고 아무튼 평행육면체 6개가 있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반대쪽에 또 3개가 있고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평행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부터 이제 생각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좀 쉬었다 하기로 합시다.